안녕하세요. 닥터 시와입니다. 저는 인생의 반 이상을 일본과 캐나다에서 보냈는데요. 따라서 저의 대부분의 직장 경력과 기술 습득 또한 해외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해외에서 GIS 전문가로 자리 잡는 과정을 알고 싶다는 댓글님의 요청에 따라 미국도 다르지 않겠으나 캐나다에서 GIS 관련직으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인생사와는 별개로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란 생각은 비교적 확고한데요. 아마도 두세 편에 나눠서 관련 영상을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편에는 캐나다 사회에서 GIS 관련 분야로 직업을 구하고 자리를 잡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비자 문제가 얽혀 있는 관계로 이민 변호사로 일하는 쪽으로부터 유학이나 이민에 관한 법적인 조언을 얻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영상을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해외로 진출하여 기술직에 직장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젊은 분들은 언어 연수나 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의 방법으로 캐나다에서의 첫걸음을 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영상은 이러한 분들 중에 GIS 관련 분야로 캐나다에서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하는 곳은 보통 유니버시티와 컬리지로 불리는데요. 우리가 아는 4년제 대학은 유니버시티로서 대학원도 같이 있으며 학문적으로 배우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컬리지는 2년제, 3년제, 4년제 등으로 전공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고 대개는 학문적인 탐구보다는 기술을 습득하고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컬리지라고 하여도 4년제 전공을 수료하면 4년제 대학 졸업과 같이 학사 학위인 배출러 디그리를 수여받으며 때때로 석사 과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전문대학에 석사 과정이 있다고 믿기는 어렵죠. 여기서 캐나다의 교육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하면 4년제 과정을 수료하면 학위라고 부르는 디그리, 대개 2년제 과정을 수료하면 디플로마, 그리고 한 분야에서 최소한의 학점을 이수하면 서티피케이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어느 분야로 진출을 하든 최소 서티피케이트가 없다면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듯합니다. 제가 GIS 과정을 수료한 학교인 플레밍 컬리지는 온타리오주의 린지라는 마을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아주 작은 촌마을이죠. 이런 곳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된 연유는 제가 일을 했던 광역 토론토의 어느 시에서 계약직으로 GIS 테크니션으로 일을 하면서 그때 알게 된 동료들이 모두 그 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이랍니다. 당시에 저는 오토캐드를 사용할 줄 알았고, 그 시에서는 벤틀리사의 마이크로스테이션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사용했는데, 마이크로스테이션 지오그래피는 GIS 소프트웨어였기에 이 소프트웨어 하나로 오토캐드와 같은 드로잉 소프트웨어와 GIS 기능을 커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즈음부터 GIS 분야의 주류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ESRI사의 ArcGIS를 사용할 줄 모르던 저는 이 점에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이 시와의 계약이 끝나면서 플레밍 컬리지에서 ArcGIS를 배우기로 합니다. 당시는 몇몇 대학들이 조금씩 GIS 분야의 과목을 개설하기 시작하던 시절이어서 어느 대학이건 아직 GIS의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플레밍 컬리지가 집에서 너무 멀어서 그곳으로 가기 전 잠시 집에서 가까운 M 유니버시티에서 서티피케이트라도 받으려고 등록을 했었는데요. 첫 수업부터 뜬금없이 두 번째 학기 과정의 수업과 실습을 진행시켜서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M 유니버시티의 GIS 과정은 때려치웠죠. 물론 지금은 교육 과정이 재편되어 좋아졌지만 당시에 저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그랬기에 플레밍 컬리지는 GIS 분야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제가 다닐 당시의 학교 이름이기도 한 Sir Sandford Fleming은 스코틀랜드에서 18살 때 식민지 캐나다로 이주한 기술자이며 발명가였으며
캐나다 태평양 철도의 많은 부분을 설계하고 캐나다 왕립협회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그는 1885년 전 세계적으로 채택된 Universal Standard Time을 발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표준 시간대란 지구의 자전에 따른 지역 사이에 생기는 낮과 밤의 차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고안된 시간의 구분선으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하여 전 지구는 24개의 시간대로 나누어져 있죠. 샌드포드경은 피터보로에서 일을 하면서 1849년에 정식 엔지니어가 될 때까지 측량 작업을 했고, 이때 피터보로의 첫 번째 지도를 그리고 인쇄하기도 했죠. 그의 이름을 따서 설립된 이 학교는 피터보로의 첫 캠퍼스를 설립했고, 측량에 이어 GIS 과정을 추가하면서 캐나다의 GIS 분야의 파이오니어로서 위치를 다진 학교입니다. 플레밍 컬리지의 GIS 과정은 대학을 졸업해야만 입학할 수 있는 포스트 그레주에이트 과정인데요. 이미 대학을 수료하고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와 접목하여 보다 확실하게 전문가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캐나다의 대부분의 GIS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학교 출신으로 이미 매니저급 이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저기 대학에서 강의를 개설하여 디그리, 디플로마, 서티피케이트 과정을 열어놓고 있어서 이 시골 학교 출신들의 독점 시대는 점점 막을 내리고 있거든요. 저의 GIS 개념 정리 영상에서도 보듯 GIS는 자신의 메인이 되는 분야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GIS 관련 업소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한데요. 즉, 지리 분야에서 다뤄야 하는 GIS와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GIS, 건축이나 토목 분야에서 다루는 GIS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초경 전문가가 개인 정원이나 도시 시설을 디자인하면서 도시 소방 안전 시설이나 주변의 고가도로의 존재로 인해서 일어날 사고에 대해서는 그리 신경을 쓰지는 않죠. 아무리 GIS가 뛰어난 기술이라고 해서 건축 설계를 하는 분이 GIS 소프트웨어로 건축물 설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건축물에 대한 전공자나 민속학 전공자들이 옛 성황당 나무의 위치와 정승과 벅수의 위치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픈 분들, 그런 분들과 토양을 분류하여 토양도나 식생 분포도를 제작하려는 분들은 하고자 하는 일의 의도가 확연히 다르죠. 따라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GIS 기술의 수준과 가능성, 본인의 한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래밍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온 인문지리 전공자에게 GIS 디벨로퍼로 길을 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GIS 관련 프로그램을 온타리오주에서 개설한 학교를 열거해보죠. 이때도 플레밍 컬리지의 GIS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랜 역사로 체계적인 GIS 교육으로 정평이 나 있고 분야에 관계없이 배울 수 있는 곳이기에, 특히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pplication Specialist 과정과 대동소이한 곳의 과정을 수료하였다면 GIS 테크니션으로 길을 열어가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Cartographic Specialist 과정은 Visualization, 즉 매핑에 더 중점을 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GIS 교육에 있어서 비교적 접목하기 쉬운 분야가 도시계획이라는 특성이 최근에 많이 도드라지는데, 만약 자신의 기반 분야가 도시계획이라면 맥마스터 유니버시티에서 Certificate 혹은 복수, 부전공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도 있고, 펜시오 컬리지처럼 도시계획과 GIS 양쪽의 과정을 열어놓고 있는 학교도 있죠. 이 밖에도 알곤킨 컬리지 출신들이 GIS 분야에서 많이 취업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말씀드렸듯 자신의 첫 발을 어디로 내딛고 싶은지에 따라서 선택해야 하는 학교와 전공이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그 첫걸음을 떼기 위한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캐나다에서 특히 온타리오주의 GIS 관련 직종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그 첫걸음에 해당하는 학교를 알아보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가장 쉽고 중요한 방법은 전문대학이든 대학이든
학교를 다시 다니는 것이 좋다는 점, 그 기간 동안에 영어 능력을 올릴 수 있으므로 취업 경쟁에서 말이 안 통해서 그 능력조차 없는 것으로 평가받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학교를 다시 다니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코로나 바이러스 지도를 보았을 텐데요. 이 지도 역시 GIS 데이터베이스를 서둘러 구축하여 웹 기반으로 작성되어 매일 전 세계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인터넷상에 뿌려진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GIS 분야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대학이 이러한 공공위생 관련, 특히 코로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GIS 분석가를 찾을 것은 분명하죠. 그 때를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나 스킬을 갖추려면 지금 시작해야겠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